캐논 EOS R5 Mark II, 아마 캐논에서 만든 카메라 중에 이미지 처리 기술은 이 모델이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사실 스펙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성능은 바로 캐논의 이미지 처리 기술인 엑셀러레이티드 캡처 시스템인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게 찍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미지 센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들이 이제 한 번에 들어와도 그걸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최상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스템이에요. 거기다가 딥러닝 기술까지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업스케일 및 노이즈 제거 기술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대박.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상 촬영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또 봐야 되니까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캐논의 라인업은요, 원래 5가 들어간 모델이 이게 고급 모델이었어요. DSLR에서도 고급 기종이다 라고 하면은 EOS 5D거든요. 5D가 마크 4까지 나왔잖아. 5마크4라고 해가지고 5D 마크 4. 어쨌든 지금 미디어 쪽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역시 5D 마크 4, 일명 5마크4입니다. RF 라인업에서도요, 이 5가 들어간 모델이 역시 고급 기종으로 나왔어요. 사실 캐논이요, 미러리스 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캐논 특유의 그 중후하고 묵직한 맛이 뭔가 좀 사라진 것 같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역시 그랬고. 근데 이 R5 모델은요, 캐논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계승받은 느낌입니다. EOS 5D 모델이 최신 기술을 탑재해서 다시 세상에 나온 느낌. 다만 얘가 무게는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R10, R8 같은 컴팩트 모델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 확실히 좀 묵직해요. 그리고 배터리까지 다 넣으면 얘가 공식적으로는 한 746g 정도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1kg 되는 거죠. 렌즈까지 달면은. 역시 고급 기종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방식인 SD 카드와 더불어 CF 익스프레스 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얘 기계식 셔터 소리를 좀 들어보자면요, 고속연사는 무려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3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딥러닝 기반의 AF 기술로 인해서 30장의 고속연사를 하는 와중에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죄다 잡아내는 이런 괴물 같은 기술력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미디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급하게 막 이렇게 정치인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얘 들고 연사 이렇게 갈겨버리면 돼요. 사진은 4500만 화소로 이제 CMOS 센서로 촬영이 되는데,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뻥튀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화소를 뻥튀기 하면 약 1억 7천 얼마까지라고 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스케일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로우, C로 그리고 JPG 그리고 HEIF 포맷으로 저장이 되는데, 특히 HDR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은 HEIF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일반 PC에서 쓰려면은 변환을 해야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저는 불편해서 안 써요, 개인적으로. 영상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8K에 60프레임 로우 촬영이 돼요. 내부 메모리 카드로. 아토모스 닌자 같은 거 없어도 돼. 메모리 카드가 이 쓰기 속도를 따라와야 되거든요. 8K 로우로 촬영을 하면요, 초당 저장되는 그 용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 SD 카드는 기록이 안 돼요, 애초에. 로우 촬영뿐만이 아니라 뭐 MP4로 저장을 해도 역시 8K 영상 저장이 가능하고 8K DCI, 8K UHD 등 해상도별로 각각 설정이 가능하고, 해상도 설정 항목에 보면요, 파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오버샘플링 모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설정은 8K에서는 60프레임, 4K에서는 120프레임 per 세컨드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괴물 같은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슬로우 모션을 8K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장 메모리로. 손떨림은 기본적으로 우측 손떨방 보정 기능이 있고, 바디 우측 손떨방에 렌즈 손떨방까지 포함이 되면은 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걸어가면서 좀 촬영을 해봤을 때 약간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움찔움찔하기는 해요. 로그 촬영에 대해서도 캐논 로그 3뿐만이 아니라 캐논 로그 2도 탑재가 되어 있고, 따로 컬러 그레이딩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BT709 세팅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렉 709, 컬러 커렉션이 완성이 되어 있는 촬영본이 렉 709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그2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가장 색 보정 영역이 넓고
컬러 개조,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저는 로그2를 좀 쓰고 있어요. 내장 오디오 성능 이런 거는 뭐 사실 따로 안 봐도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카메라를 구입을 하면은 대부분 영상 때문에 구매를 할 건데, 영상의 코덱, 포맷 이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굳이 8K까지 촬영을 안 하더라도 그냥 4K로 촬영을 하더라도 캐논 로그2로 촬영을 하면은, 더군다나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이 처리하는 센서의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깔끔하게 찍힌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캐논에서 바라던 게 이런 거잖아요. 깔끔한 어떤 영상물, 노이즈가 최소화되어 있는 영상. 캐논의 어떤 이 보급형 모델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뭐 노이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소프트하게 표현되는 그런 샤프니스 이런 것들인데, 얘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 모델이다. 카메라에 단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단점은 가격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가성비라는 말은 어울리진 않지만, 내가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알이 쓰면은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카메라가 R5 마크2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존재하는 어떤 미러리스를 가지고 와도 얘랑 비비는 게 가능할까 싶긴 하거든요. 파나소닉의 이제 GH6 같은 것도 화질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 저는 둘 중에 어떤 거 쓰겠냐라고 하면은 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캐논의 R5 마크2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리뷰까지는 아니고 소개라고 해야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